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락한다, 아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가 오면 우리는 보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시장을 바라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에게 알짜 지역 소개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또 진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위버라인의 우아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위버라인 우아입니다. 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뜨거워졌습니다. 매우 이제 더운 날씨가 연이어지고 있는데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부동산 시장 올해 25년도에 정말 뜨거웠다가 지금 6.27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은 식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그래도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열기가 계속될 것인지 이 식은 열기가 계속 또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저와 함께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민 있으신 분들 저에게 주저 마시고 전화, 문자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나는 조금 더 깊게 또 다양하게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리도 있거든요. 그 설명 이사님께 들어볼게요. 네, 재개발에 관련돼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개발, 서울의 재개발 정말 활기차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재개발 부분이 이제 이만큼 뜨거웠던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선정되고 구역 지정되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가지 지역들도 있고 또 금액대별로도 다양하다 보니까 나의 맞춤형 재개발을 어떻게 선택해 하셔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금액대별로 좀 나눠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2억대 그리고 3억대, 4억대에 이 서울의 초기 재개발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1:1 상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나에게 맞는 전략 필요하신 분들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생방송 중에 또 여러분들 궁금증 해결에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은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 나누는 동안 또 들어온 문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자는요. 8294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왕십리 텐즈힐 아파트를 22년부터 보고 있었는데 떨어지질 않네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왕십리도 사실 여기에 그 역세권 쿼드러블인가요? 그 이상의 역세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년부터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간절하신데 떨어지질 않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또 지역도 좋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매수 타이밍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왕십리 텐즈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왕십리 같은 경우, 왕십리의 이제 텐즈힐은 이제 왕십리 뉴타운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왕십리 뉴타운으로 우리 텐즈힐 1차도 있고 2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센트라스 이렇게 지금 3개 단지가 위치를 해 있는데 3개 단지 다 합치면은 이제 5,000세대가 넘는 그런 이제 아파트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차 정도, 10년 차, 12년 차 정도의 그런 준신축급이기 때문에
준신축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종로를 바로 옆에 두고 있고 앞에 또 청계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뭐 20년 전, 30년 전에 그 왕십리의 모습하고는 아주 확연하게 다른 그런 아파트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파트가 되고 나서 이제 기대감도 이제 많았고 또 우리 이제 이 상승세를 좀 살펴보면은 이 부동산하고 흐름하고 서울의 부동산 흐름하고 같이 갔다가 또 한번 꺾였다가 다시 회복을 하는데 거의 다 이제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고점에 거의 다 회복한 그런 중심부인데 완전 최상급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단계로서 이 아파트 단지가 좀 굳건하게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실거주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그냥 투자하시는 거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네, 위치적으로도 일단 우리 이제 왕십리 뉴타운 사업지를 살펴보면은 종로랑 중구, 우리 그 업무 단지가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 배우 수요지로서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청량리역 매우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재개발지가 이제 재개발이 전부 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14개의 노선이 들어올 예정인 그런 동북부의 이제 교통 거점으로 거듭나는 곳이 이제 옆에 있고요. 또 왕십리도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이고 강남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딱 껴있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시기적으로도 떨어지지 않는데 떨어지는 거를 기다리고 있으셨다고 문자에 이렇게 주셨는데요. 사실 뭐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뭐 바닥에 사서 뭐 위에 팔면은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 실거주로 보시고 계시는 거면은 우리 사용 가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까지 쌀 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내가 거주하는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또 공간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입지적으로 좀 괜찮은 지역이면은 좀 자산 가치의 역할도 한다라고 두 개를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느 시기에 해도 이렇게 실거주면은 좀 입지가 좋으면 자신 있게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를 보면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우리 강남의 이제 최상급지 그리고 한강의 그 벨트 라인으로 해서 이제 최상급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그런 아파트보다는 약간 상급지보다 살짝 아래인 중급지와 상급지와 사이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금 시기로 봤을 때는 저는 사도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상급지가 오르면 그다음으로 해서 이제 물 흐르듯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왕십리 뉴타운은 지금은 살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입지가 또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장점에 대해서 또 특징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고요. 타이밍은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더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신 다음에 현명한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123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상수동 빌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할까 고민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문자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떤 고민이신지 위치는 조금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상수동 빌라를 보유를 하고 계신데 상수동의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상수동은 우리 한강에 딱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셨으면 좋은데, 우리 상수동의 위치를 보면, 우리 상수동이 이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라고 한다면은 요쪽에 요 두 군데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 라인으로 해서 재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굉장히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쪽으로 보면은 합정동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망원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망원동 모아타운, 신속통합 그리고 합정동도 그렇고 재개발이
지금 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수역에 근처에 있는 빌라도 마찬가지로 요 밑쪽으로 해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이 됐다가 지금 조금 이제 답보 상태에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빌라를 보유하고 계셨다고 하면 저는 좀 꾸준하게 보유를 하셔도 좋을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강변에 대한 그런 열망은 정말 식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강변에 좀 아파트가 될 만한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 될 만한 그런 지역들의 빌라들 그리고 저층 주거 밀집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내가 팔아도 좀 그래도 우위를 점하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오래 갖고 계셔도 이제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세금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임대사업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비조정 같은 경우에 지금은 조정이 서울에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이렇게 4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의 빌라들은 좀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좀 불편한 부분이 종부세 합산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양도세 이제 중과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 두 부분이 좀 불편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러한 것은 비조정일 때 이 주택에 대한 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시면은 물론 의무 사항들이 많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한번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는 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고 해도 처음에 이제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규제,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전처럼 또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그럼 세금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 조정 대상 지역이 또 늘어난다고 한다면 그땐 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한 체크해 보셔갖고 전략을 짜시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수동이 이제 한강 라인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또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주택임대 사업자도 알아보시고 전략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짜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좋은 판단 꼭 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담 내용 도움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거나 좀 고민되는 부분 있으시다면 저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02-2638-3963번 그리고 샵 3989번 저희 계속해서 열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로 또 강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지역을 좀 알아보러 갈까요, 이사님? 네, 오늘은 강남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강남에 그래도 재개발이 워낙 없고 이 재개발이 이제 강북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 강남 쪽에서도 재개발의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2동, 뭐 개포동, 그러니까 개포 4동 그리고 또 일원동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오늘은 양재 2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재 2동은 위치가 서초구 양재 2동인데요. 위치가 이제 이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서초구인데 좀 강남에 속해 있는 느낌이 드는 이 강남구에 이제 딱 붙어 있는 길 하나 건너면은 바로 이제 개포동인 곳으로 이쪽에 위치해 있는 양재 2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2동은 이제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드는 요 밑에 쪽에 교통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경부고속도로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신분당선으로도 강남의 중심부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입구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광역버스도 이쪽으로 이제 굉장히 강남대로로 많이 진입하는 곳인데요. 그러한 양재 2동의 재개발이 좀 그래도 활발한 곳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하는 양재동, 그중에서도 양재 2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일단 서울에서 진행이 되는 재개발들이 주로 이제 강북 쪽에 많이 쏠려 있고 강남에서는 좀 흔하지가 않은데 그중에 하나인 양재 2동이라고 합니다. 어떤 키포인트들이 있는지 저희 또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양극화 시대, 강남의 소액으로 점찍기입니다. 앞서서 이제 제목에서도 써주셨더라고요. 소액으로 강남에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가능한 걸까요, 이사님? 네,
일단 양극화 시대가 정말 뭐 초양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한번 살펴보면 이 시기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지역을 넘나들수록 이 양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국민평수 아파트 84제곱미터의 그런 아파트 이제 격차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격차 지수는 상위의 10% 거래 평균값을 하위의 10% 거래 평균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10년 동안에 한번 그 추이를 살펴보면 10년 전이죠. 2015년도 상반기에 3.15였습니다. 즉 하위 10%의 거래 평균값에 3배가 좀 넘게 되면 상위 10%의 거래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었던 시기인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에 살펴보면 그 지수가 4.91로 변했습니다. 이제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서울의 국민평수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시기별로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양극화가 조금 더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10년간 서울 자치구병의 국민평수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요, 서초구였습니다. 네, 서초구가 8억 5,200만에서 28억 6,200만까지. 네, 그래서 237%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은 성동구, 종로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순입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3억 3,100만 원에서 6억 3,700만 원으로 올라서 93%가 상승을 했는데요. 절대적인 값으로 보면 이 서초구는 8억, 20억 가까이 오르는 동안에 도봉구는 한 3억 가까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자치구별로 이 양극화가 정말 많이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에 서초구에 좀 리딩하는 아파트였던 반포동의 레미안 퍼스티지 최고가가 16억 9천만 원이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평당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제일 리딩하는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인데 이 원베일리의 가격이 70억 원을 찍었고요. 평당으로 본다면은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억 시대가 지금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5천만 원에서 2억까지 해서 4배가 지금 오른 꼴입니다. 그래서 이 서초구에 리딩하는 아파트로 보면 4배가 올랐듯이 이 자치구별로 그리고 이제 상급지 아파트별로 굉장히 초양극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올해 들어서 더욱더 그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올해 초양극화가 좀 심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에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가 병동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25년도 이제 6월까지 해서 이제 반년 정도입니다. 송파구가 한 9.39%고요. 강남구가 8.63, 그 다음이 서초, 성동, 마포, 용산 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 3구 그리고 마용성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도 강남 3구와 그리고 마용성이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 3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는 6.69, 마포 6%, 용산구 5.32%. 이렇게 상급지들이 올해도 굉장히 많이 차별화되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 중랑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가격 상승이 멈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 평균으로 보면은 마이너스고요. 지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송파 9.39인데요. 이 전국의 아파트 평균의 그런 상승률하고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와 9.39 굉장히 상이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가 그래서 좋은 집 뭐 산다고 하면은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강남의 아파트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런 느낌을 더욱더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주택 규제가 강화되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 규제를 받고
좀 이제 세금적으로 이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한치로 가려는 현상이 짙어지다 보니까 이 더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일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합리적인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로 이 초양극화의 이런 결과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주택자의 규제를 좀 생각해 본다면은 2018년도 파리 대책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중과하고 종부세도 중과하고 또 취득세도 지금 중과가 되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러한 다주택자의 세금 규제들이 아직도 뭐 다 풀려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도 지금 유예로 지금 내년 5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또 이제 취득세 중과는 여전히 다주택자들에게는 12%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10억 이상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대출이 이제 하나도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6억으로 금액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다주택자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 양극화를 좀 부추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의 국민평수 아파트 상하이의 가격 격차 한번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면은 상위 10%는 예전에 8억 9천에서 이제 30억까지 이렇게 오른 이 10년 동안 오른 그런 추이를 볼 수 있고요. 하위 10% 같은 경우에는 2억 8,500에서 6억 1,100만 원으로 해서 거의 이제 오르지 않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격차가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인 만큼 우리 강남의 아파트 혹은 또 이제 서울의 아파트 입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그럴 때는 좀 소액이라도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빌라 같은 그런 이제 비아파트 이제 기준이 있죠.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5억 이하의 그런 빌라를 이제 보유했을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또 간주가 되기 때문에 청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약도 하시면서 또 이런 재개발에 움직임이 있는 곳도 빌라를 또 같이 투자를 하신다면은 조금 더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강남 중에서도 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재 이동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뭐든 빨리빨리 해내는 것 같습니다. 뭐 초고령화, 집값 양극화 이런 거는 좀 천천히 해도 될 텐데 말이죠. 어쨌든 이미 이렇게 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중에 이제 대안이 또 재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키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추진 지역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 이제 재개발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양재 이동입니다. 양재 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강남의 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고 신분당선도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재 이동의 신분당선 양재 시민숲역이고요. 요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80년대 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양재 이동은 택지 개발 사업으로 조성이 되면서 단독주택지로 바뀌었고요. 요런 이제 개포동 같은 경우는 또 주공 아파트로 바뀐 그런 택지 개발을 통해서 주공 아파트 그리고 단독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재 이동입니다. 단독주택지로 개발이 되어서 7층 이하 층수 규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층 주거지로 지금 거의 이제 40년 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23년도 9월에 요 택지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 폐지가 됐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거에도 좀 박차를 가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굉장히 재개발에 대한 열기가 많이 뜨거워졌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재 이동은 자체적으로 뭐 양재 R&D 혁신 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역 일대
예, 요 일대 요쪽 전체적으로 AI 특구 그리고 이제 ICT 특정 개발지구로 또 이제 기본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R&D라는 그리고 IT 그리고 AI라는 4차 산업의 그런 거점으로 조성이 될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양재 이동입니다. 네, 이 지역에 23년도에 또 층수 제한 요게 또 완화가 되면서 재개발의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양재 이동은 모아타운으로 추진이 됐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7개 구역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 중간에 비어 있는 부분이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한 것답게 굉장히 이제 예쁘게 전체적으로 그림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7개 구역인데요. 그 중에서 1구역과 2구역과 6구역이 이 구역 신청, 예, 무어타운으로 신청 들어간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1구역만 지금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24년 2월에 1구역은 무어타운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2구역하고 6구역은 지금 미선정이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1구역은 23년 8월 25일 날 권리선정 기준일이 잡혀 있고요. 2구역과 6구역은 재개발의 그런 이제 굉장히 이제 열기도 뜨겁고 추진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선정 기준일로 묶어놨습니다. 그게 24년 2월 29일부터 그래서 권리선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선정 구역인 2구역과 6구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2구역은 한 4만 4천 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21년도에도 이 도심복합 공공사업으로 이제 뭐 신청했다가 좀 미선정이 된 부분도 있으면서 23년도에 다시 모아타운으로 신청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6구역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8만 6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이 중에서도 1에서부터 6까지 해서 소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5월에 동의서 진구를 1개월 만에 40% 넘게 이렇게 모아타운 40% 넘게 이제 진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열기가 뜨거웠던 지역인데요. 모아타운 신청했는데 좀 미선정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은 이제 큰 움직임은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재 이동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이 양재 이동의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이제 크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요.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단독주택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인데 저층주거지로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인데 요 같은 라인으로 해서 양재이동, 개포 사동 그리고 이제 개포 주공아파트들이 있는데요. 주공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을 통해서 일부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거의 거진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로 구성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평수 기준으로 해서 35억에서 뭐 호가는 뭐 40억까지도 지금 찍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가의 아파트 촌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했다가 잘 안 됐던 그런 사업지들이 도심복합 개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요. 양재 시민의숲역이 있기 때문에 네. 그 2구역은 도심복합으로 또 갈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위례 가천선에 또 포의사거리역이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구역도 역시나 여기서 500m 안에 드는 그런 이점을 이용해서 도심복합으로도 개발이 가능한 점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한번 이 양재 이동도 우리가 소액으로 강남을 입성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재개발 추진이나 뭐 선정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니 해도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진짜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야 뭐든 또 진행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개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한 양재 이동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좀 기대감이 더 크지 않을까, 속도도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포인트 만나볼게요. AI 혁신지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재개발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수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듣기론 진행이 되면은 직주 근접이 아니라 직주 혼합으로 한 지역 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사님. 진짜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재동 일대는 일단 이 최첨단의 이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지금 특구와 그 지구로 좀 선정이 되고 이제 지정이 되고 그리고 지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양재동은 양재 AI 특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또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로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 양재동 일대가 사실 뭐 재개발로 인한 그런 단순히 아파트만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러한 업무지구와 혼합이 돼서 더욱더 이런 규제 철폐도 또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거듭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이 같이 들어오는 그런데 또 이런 고연봉자들이 이제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참 집값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AI 분야 지역 특가 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1월에 지정이 됐고요. 네, 요 이제 빨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면적은 39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40만 제곱미터가 살짝 안 되고요. 이쪽에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게 기업 그리고 연구소 500개가 넘게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효과를 보면은 4,100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5년간의 사업비만 봐도 1,35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굉장히 지금은 뭐 구체적으로 뭐 다 된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이제 미래가 굉장히 밝은 곳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AI 특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규제 완화도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용적률을 150%까지 이제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뭐 AI 그리고 R&D 시설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 확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 규제도 완화가 들어가게 되고요. 뭐 특화사업 투자 심사 뭐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또 면제를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 출원을 한다 그러면 또 수혜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AI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자리를 잡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규제 완화 그리고 건축물이 생겼을 때도 건축물의 규제 완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이쪽 지역을 AI에 특화된 그런 지역으로 육성을 한다라는 것이 주 골자입니다. 네, 그 AI 특구가 있고 또 옆쪽으로는 ICT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 개포, ICT 이렇게 두 군데가 같이 융합돼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요. 양재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그래서 25년도 말 올해죠. 올해 지정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좀 거듭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AI 보고 이 개포 양재 그 ICT 특구를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러한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뭐 인재, 연구시설을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특허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체류기간 규제 완화해 준다든지 해서 해외에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여기에 이제 여기에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규제 완화책들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금 같은 경우도 이제 특례를 적용해서 그런 업체들이 이쪽에 이제 몰려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ICT 특정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 규제 완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윤종률이 120%까지 완화가 되고 뭐 세제 지원. 취득세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도 들어가고 또 금융 부분도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규제 완화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요거에 관련된 그런 건물들은 또 건축 완화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양재동 일대가 정말 4차 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우리 양재 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이 또 ICT로 ICT 그 특정 개발 지능 지구로 또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주거와 그리고 이러한 4차 산업의 IT, AI 같은 그런 기업들이 같이 융화가 돼서 개발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포부가 있는 곳입니다. AI가 요즘 대세잖아요.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AI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체크 포인트 바로 또 챙겨볼게요. 네 번째는요, 대형 호재들입니다. 괄호안에 있는 호재들 살펴보시면 지금 교통 관련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나 봅니다. 주거 환경 변화에 업무 지역에다가 교통 호재까지 이렇게 변하면 그야말로 새로운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재동은 이제 강남이고, 강남이고 이제 서초구 양재동인데 이제 강남인데 약간 끝자락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대대적인 그런 교통 호재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선이 들어가 있고요. 3호선이 들어가 있는데 양재역이 GTX 신호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역에 복합 환승센터도 들어올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양재역 일대를 가시면 서초구청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가정법원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승 주차 공간도 있으면서 그 예술문화원도 있고, 그리고 외교 교육원도 있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 환승센터와 함께 지하로 좀 이제 동선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재역에 있는 복합 환승센터 한번 살펴보면요. 23년도 3월에 서울시에서 이제 계획을 냈고요. 양재역에 25만 제곱미터 정도의 크기입니다. GTX 그리고 지하철, 버스, 광역버스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환승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문화 공간들, 편의시설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으면서 주차장 이런 부분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제 동선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으로 거듭나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분당선도 있고 3호선도 있고 GTX까지도 이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복합 환승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한다면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또 창의적이고 멋들어지게 지어질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공간 혁신 구역으로 선도사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GTX 그리고 광역버스 환승 그런 교통의 요지로 거듭날 곳이기 때문에 서초구청과 그런 환승센터를 같이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이 양재역을 또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런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분당선도 지금 보면 정말 황금 노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성북동 그리고 수지 그리고 판교, 그래서 양재 시민의 숲역을 거쳐서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 그래서 이 알짜배기 이 노선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신분당선인데요. 신분당선이 지금은 신사역이 종점입니다. 근데 종점을 넘어서 삼성역까지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살펴보면 신사역을 통해서 용산을 가고요. 서울역, 시청, 그리고 삼성역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신분당선이 굉장히 지금 획기적인 게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가로로 해서 9호선, 7호선, 2호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노선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빨라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노선인데요. 3단계 이제 연장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위례 과천선입니다. 예, 위례 과천선은 위례부터 시작해서 과천에서 시작해서 위례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있었는데 중간에 강남까지 가는 것으로도 지금 지선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강남 3구 그리고 경기, 과천, 경기도의 이제 과천 그리고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 과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8년도에 위례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나왔던 것이 바로 위례 과천선입니다. 이때는 위례와 과천을 잇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차, 4차의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또 명시가 됐었고요. 21년도에는 대우 컨소시엄으로 해서 민간 제한 사업 제안이 들어왔고 24년도에는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죠. 이런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문서와 대략적인 노선도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 위례부터 과천까지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 양재 이동,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양재 이동 쪽에서 지선으로 해서 압구정까지 가는 것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착공은 내년 말에 착공이 예정이고요. 23년도 개통 목표로 지금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 지선이 이제 생김으로써 위례 과천만 연결되는 것보다도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교통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양재 이동이 그 중심에 좀 기점에 호위사거리역으로 좀 기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재 시민의 숲역도 딱 붙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호재로 볼 수 있는 것이 이 양재 도시 첨단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화물 터미널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파이시티 사업으로 이제 한다 그랬다가 좀 자처가 되고 다시 첨단 물류 단지 조성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5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인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물류단지로 조성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재 물류터미널 부지가 이런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 규모로 스마트 물류단지로 이렇게 거듭난다고 하는데요.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교통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지하철 노선들 GTX도 그렇고요. 신분당선도 연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위례 가천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면 양재의 가치가 더욱더 이제 커질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지금 키포인트로 이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총 키포인트는 5가지입니다. 마지막 키포인트는 인근 아파트 가격 확인인데요. 사실 저희가 투자를 하기 전에 인근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또 필수잖아요, 이사님. 근데 양재동 자체가 이미 시세가 굉장히 높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또 개발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들어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재동이 이제 강남 쪽에 딱 붙어 있는 서초구인데요. 이제 길 하나를 건너면은 개포 사동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개포 사동 옆쪽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개포 주공 아파트들 이제 1, 2, 3, 4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수년 전부터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가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양재 이동하고 같은 블럭의 라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미안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차인데요. 지금 31억의 실거래가 찍혀 있고 34억 이렇게 매물로 나와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옆에 DH 아너힐스 같은 경우에는 7년 차입니다. 19년도에 입주를 했는데요. 역시 재건축으로 이제 재탄생한 그런 아파트고요.
뭐 실거래 되어 있는 건 35억이지만 매물 평균 가격이 지금 41억으로 호가는 40억이 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입주한 또 재건축 아파트인데 개포자이 프레스티지를 보면은 37억에 지금 실거래가 찍혀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매물 자체가 지금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물 나와 있는 거 호가들 보면은 이제 40억 정도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들 단지들이 쭉 있는 그 라인에 같이 선상에 있는 곳이 바로 양재 2동입니다. 양재 2동은 아직 뭐 재개발로 어느 정도 양재 1구역 말고는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지만 우리가 투자를 통해서 아파트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소액입니다.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2억 중반에서 그리고 뭐 3억 후반까지 평형에 따라서 좀 다양한데요. 이 정도로 내가 지금 당장 재개발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내가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을 때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또 AI 특구라든지 아니면 ICT 특정 그 개발지능지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업무 단지로도 거듭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다면은 굉장히 소액으로 또 강남의 아파트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시나 시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곳이 양재 2동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투자와 또 이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아파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양재 2동을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총 이제 키포인트 5가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시면 양극화 시대 요즘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에 발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곳이 있나라고 살펴본다면 양재 2동을 꼽을 수 있고요. 지금 재개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직주 혼합으로 한 곳에서 한 지역 내에서 출퇴근과 또 나의 문화생활 그리고 또 집까지 편안하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변에 있는 교통 호재들까지 하나씩 설명해 주셨고요. 만약에 개발이 다 진행이 됐을 경우에 어떤 아파트들 어느 정도의 가치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 또 매력적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혼자 공부하시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시다면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63번과 샵 3989번 서울 전화입니다. 02-2638-3963번 그리고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죠. 샵 3989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세미나 자리, 오프라인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재개발이 이제 활성화도 많이 되기도 되었지만 이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신 다음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소액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억대 투자도 있는데요. 청량역에 딱 붙어 있는 전농 14구역 또 저희가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가능하시고요. 용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하시는 분들은 좀 가성비가 있는 용문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도동의 모아타운 선정지도 2억대로도 가능한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억대 투자를 좀 살펴보면은 이 성수동에 딱 붙어 있는 자양 4동에 이 신통으로 되어 있는 곳 위쪽으로 좀 초기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 있고요. 모아타운 추진지 저희 매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설명드렸던 양재 2구역에 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억대 투자로는 원효로 3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국제업무지구에 딱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좋아하고 계시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1대1 상담 가능하겠습니다.
원효로 인근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문의사항은요. 02-2638-3963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 지금 화면을 통해 다시 한번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남은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